반갑습니다. 부동산 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139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조촐하게 이선생 없이 노준영 씨를 모시고 농지연금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오프닝 음악은 봄날은 간다. 1900 해방 이전의 노래였던 것 같은데. 몇 년? 90년, 80년대 노래인 것 같아요. 80년대? 그렇게 오래. 해방 이전의 노래 같은데. 아마 그랬던 걸로. 우리 인생의 봄날도, 네. 봄날인지 모르고 지나가요. 꽃이 지고서야 봄인 줄 알았듯이. 노준영 씨 봄날은 간다. 봄날인지 모르지, 지 인생. 지금 한겨울입니다, 지금. 아이, 지나봐야 봄날인 줄 알아. 안녕하세요, 노준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139번째 방송. 멀리 왔습니다. 농지연금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 그 전에 우리 카페 공지 하나 올렸었는데, 그 얘기 잠깐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카페에 VIP 특별회원 안 띄워줘도 알 수 있어. 까먹으셨을까봐. 네. 제가 이게 이제 뭐 특별한 수익 모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권위 분석을 해오다 보니까 좀 많이 시달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어떤 전 회차에 우리 구 선생님께서 출연해주셨는데. 김명숙 씨의 수익 모델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고 막걸리 한잔하면서 그래서 뭔가 지금까지 많은 노력 봉사를 했는데 물론 뭐 이게 이 재능 기부도 좋고 하지만 저도 먹고 살아야 되겠기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VIP 회원 모집에 대해서 좀 늦게 시작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십니다. 이게 사실 되게 저도 처음부터 그랬지만 수익 모델 없이 그냥 취미로 어떻게 보면 재미로 이렇게 시작을 하신 건데 이렇게 뭐 클 줄 몰랐다고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또 이렇게 좀 힘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권리 분석도 그냥 무료로 해주시고 또 지식인 통해서 이렇게 도움도 많이 주시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그것만 사실 평생 할 수는 이제 없는 게 이제 사람이 지치니까 또 이제 그 이상의 권리를 원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냥 너무 당연하게 그냥 그 권리를 받아들이시는 분들, 과한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물론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런 게 있으셨을 거 카페 아니에요. 언론 권리 분석, 간단한 권리 분석들은 다 예. 계속 지금까지 그대로 할 겁니다. 할 근데 거고 이제 좀 그걸 더 안 과한 하겠다.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그냥 무료로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힘드실 부분도 있을 거고 물론 어떤 것들은 이거는 진짜 중요한 꿀팁인데 뭐 하는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카페에 올라오는 요청들, 권리 분석들은 그런 것들을 해 나가고 좀 더 특별한 케어를 받고 싶다든지 특별한 상담을 원한다든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상담을 원한다든지 이런 분들한테 뭐 어떤 분들은 한번 권리 분석을 해주고 나면 뭐 여러 가지로 커피를 선물한다든지 뭐 이렇게 카톡으로 그런 분들도 계시고 한데 이제 아예 이렇게 대놓고 서로 부담 없이 이 어떤 금전적인 이득을 제공하고 저는 거기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제공하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이제 추천 물건도 낙찰을 받을 때까지
최소한 2건, 최대한 2건이 되겠네. 최소가 네.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건 제공했는데 그게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한 건으로 그 주주 물건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낙찰을 받고 또 분쟁이 생길 소지가 있어요. 그렇죠. 예. 안 생길 수가 예, 없어요. 예. 네, 그러면 간단한 뭐 내용 증명을 보내가지고 이게 그 권리를 고지한다든지 내용 증명 한 방에 해결된 사례들이 몇 건 있어. 토항소 경문 아나? 토항소 경문? 뭐죠? 문장을 갖다가 막, 예. 이거, 아주 그, 심플하고, 네. 간단 명료하지만은, 이게 확 와닿게끔, 뭐, 잘못하면 이거 자기가 큰 불이익을 받겠다든지, 잘못하면 이거, 내한테 큰 손해가 나겠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법정지상권 문제가 있다고 치자고. 네네. 그러니까 분쟁이 생기는 것들은 법정지상권 같으면은 건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 지분권자 같으면은 타지분권자하고 뭐 분쟁이 생기기 마련이잖아. 네, 그렇죠. 유치권자 같으면 유치권 신고인하고 나하고 낙찰자하고 이 분쟁을 예고하고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지상권자 같으면 건물이 철거될 지상권이다. 그러면 이제 내용 증명 한 방으로 네. 포기를 한다든지. 자기가 철거하겠다든지 아니면 최소한 협상 과정에서 내 돈은 드릴 수 없지만 이거 뭐 이 건물 당신이 마음대로 해도 좋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포기하게끔 간단한 문장 몇 문장으로 뭐 그런 그 내용 증명을 써준다든지 그리고 이제 속가산정이 복잡하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은 간단한 소장 써준다든지 또는 쓰는데 도움을 준다든지 그리고 해결 방안을 갖다 코치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도움을 주면 그 일반인이라도 특수 물건을 이제 낙찰 받아가지고 진행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특수 물건이 아니더라도 이게 처음 하게 되면 일단 입찰 가서 얼마 쓸까요? 이거부터 엄청 고민되고 그죠? 이거 써놓고도 막 불안하고 낙찰되면 어떡하지? 이제 뭘 해야 될까? 그렇지. 막 별의별 이제 그게 다 있으니까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이제 첫 발걸음을 디딜 때 이렇게 뭐 크다면 큰 금액이지만은 이제 뭐 다른 데에 비하면 사실 저는 큰 금액을 생각을 안 해요. 저도 물론 활동을 많이 했지만 저도 뭐 진짜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썼지 않습니까? 가입이랑 이런 비용으로 이 정도면 상당히 전 저렴하다 생각을 하고 물론 크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도의 저는 퀄리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 생각에서는 그리고 또 한 단계 더 높은 특수 물건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이제 좀 더 좋은 물건 그리고 특히 특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분쟁에서 이 대항할 때 그 대처 방법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든든한 그렇죠. 아군이 뒤에 예, 지키고 있다. 그렇죠. 그런 사위가 변호사 느낌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그 권리 분석상에 있어서는 전혀 두려움이 없어. 왜냐하면 인생이 버티고 있으니까. 아주 판례 가지고 다퉈야 되는 그런 사례들 같은 경우에는 판례를 다 깨고 있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이기는 게임이다. 뭐 이런 확신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이제 누군가 이게 든든한 아군이 있다. 그렇네요. 결국 대표님 통해서 한다는 건 이태섭 그 명쾌 이 선생님 또한 힘을 빌릴 수 있는 그게 된다.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느낌이니까. 뭐, 아무튼 저는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특별회원 연회비 50만 원이고 연회비가 아니죠. 이게 이제 수년이 될 수도 있고 낙찰을 받을 때까지니까 뭐 최단 기간은 수개월이 6개월 걸릴 수도 있고 수개월이 될 수도 있고 뭐 낙찰을 받을 때까지 10수년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 기간제 회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낙찰을 받을 때까지 하는 회원. 그리고 그 낙찰을 받게 되면 또 다른 물건에 도전하게 되면 이제 그때 다시 또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는 VIP 특별 회원을 우리 카페에서 공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 회원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음껏 물어보고 마음껏 권리 분석을 요청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맞춤형 물건도 제공해 준다. 뭐 예를 들어서 자기는 수익형
부동산을 원한다. 뭐 투자를 해놓고 매월 얼마씩 올라오는 상가나 이런 것들을 원한다 그러면 거기 맞춰서 원하는 지역에 맞춰서 검색해서 제공해주고 낙찰을 받을 때까지 그런 회원 모집이었습니다. 자, 오늘 얘기할 주제 농지연금이에요. 네. 농지연금. 일종의 이제 은행에서 말하는 영목이지론인데 농지를 사갖고 있다가 이 농지 가지고 매월 얼마씩 이제 농어촌 공사에서 매월 얼마씩 받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택 같은 경우에도 네네. 주택연금제도 있죠. 주택연금제도 집이 딸랑 집밖에 없어. 네네. 노후에 네. 딸랑 집 한 채밖에 없어. 맞습니다. 그러면 그 생계는 이어가야 되는데 나이가 든 사람 그 노인들 같은 경우에 네네. 고령층 같은 경우에 그 집을 담보로 이제 계속 얼마씩 받아가고 나중에 못 받아 그 집을 팔아가지고 이제 못 받아가는 것들 다 받아가고 난 다음에 그 집을 팔아가지고 이제 정산하는 그런 방식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노인들의 이제 주거생활 그 생계 안전 그리고 이제 이 농지연금은 농촌에서 딸랑 논은 있는데 당장 저 논을 팔아버리면은 뭐 이렇게 생계도 그 돈 팔기는 싫고 예. 그래서 매달 이제 농지에서 연금을 받는 거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하죠. 그 주택과 농지가 있는데,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좀 노인 빈곤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또 주택으로 부동산 자산이 형성되는 경우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은데, 이 농지연금 제도도 2011년도에 처음 도입돼서 지금까지 왔는데, 주택연금 제도에 비해 상당히 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적은, 예,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땅을 갖고 있으면 네네. 땅값이 오른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20년에 걸쳐서 30년에 걸쳐서 미리 땡겨 쓰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과연 나중에 이 땅을 팔았을 때, 뭐 10년 뒤에 땅값이, 이걸 땡겨 써가지고 땅값은 더 많이 올라버리면 손해가 아닌가. 그렇죠. 이런, 일종의 불안감 때문에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1억짜리 토지를 이제, 20년 동안 받게 되면, 월 40만 원씩 받는 거예요. 예. 월 40만 원씩. 예. 그리고 20년 받게 되면 9,600을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배우자 승계 조건을 해가지고, 10년을 더 받게 되면 1억 4,400을 받는 거예요, 최고. 예. 예. 그럼 1억짜리를 30년 뒤에 가만 놔두면 2억이 될 수도 있고 3억이 될 수도 있는 30년 뒤에. 예. 근데 1억 4,400을 나눠 가지고 30년 동안 받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30년 뒤에 땅값이 1억짜리가 1억 4,400밖에 그러니까 1.5배 올라는 거죠. 그렇죠. 정확히 얘기하면 44% 올라는 거예요. 44%. 근데 30년 뒤에 땅값은 이렇게 44%만 오를까? 그런 의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거고, 근데 이제 우리는 경매를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걸 잘 활용을 해야 돼요. 만약에 1억짜리를 5천만 원에 살 수 있다든지 경매로, 그리고 그걸 1억을 20년에 걸쳐서 나눠받게 되면 그러면 그거는 이제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더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는 그리고 거죠. 또 이제 1억짜리를 5천만 원에 샀는데 우리 일시금 출납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30%를 우선 땡겨 쓰는 방식이 있다고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투자한 돈하고의 수익률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아까 한번 예. 살짝 계산해 봤죠. 제가 한번 계산해봤는데요. 우선은 그건 조금 이따 예. 얘기하기로 하고. 뭐 일단 이제 정의부터 한번 그렇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한 얘기가 사실 좀 처음 들으면 되게 생소하고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농정금제도라는 게 이제 지식백과에서 뭐라 나왔냐면 이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 그리고 제24조에 따라서 이제 만 65세 이상 고령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는 것. 2011년도부터 도입이 됐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사실 한 5가지 정도, 크게 한 4가지 정도 요건을 갖춰야만 이거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자격 요건 한번 예. 봅시다. 농지 소유자. 그렇죠. 예, 농지 자, 소유자. 여기서 농지 소유자라는 것은 예. 농지라는 것은 전답 과수원에 한정됩니다. 예, 맞습니다. 전답 과수원이 두 번째로 전답 과수원 이 3가지 항목만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셔야 되거든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영농 경력이 5년 이상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65세가 됐을 때 영농 경력이 5년 이상 있어야 한다는 그렇죠. 얘기니까 예, 60세부터 또는 그 이전부터 준비를 하셔야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농업인의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농업인은 5년 이상 자격을 했어야 되는데 네. 직불금 영수증이 있다든지 네, 농지원. 그리고 그 농지가 소재한 그곳의 이장의 예, 영농 확인서를 예. 받으면 돼. 예, 즉 여기 농지원부, 직불금 영수증, 이장 영농 확인서 이 3가지가 중에 하나가 이제 구비가 돼야 이게 이제 오케이. 5년 동안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예. 요즘 이장이 군수보다 나아. 그 옛날에 그 영화 이끼 보면은 그 이장이 뭐 거의 마을에 그죠? 뭐 그런 느낌인가요? 요즘 이장이 농지 사놓고 보니까 이장이 최고더라고. 군수 필요 없어. 그래서 이장에 영농 확인서 있으면 된다. 예. 그리고 하나 추가로 또 알아두셔야 될 게 배우자 승계 가능 조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사망을 했을 때 그 배우자가 다시 이어받아서 10년간 더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20년에서 10년 플러스 예. 되는 거죠. 예. 그 조건이 뭐냐면 이 신청 당시에 예. 신청자는 만 65세 그리고 배우자는 최소 만 60세 이상이어야만 이 신청이 5살 가능하다. 터울이면 되겠네. 예. 6살이면 좀 예. 5살 터울로. 그렇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젊은 섹시 구해가지고 농지연금 한 30년 행복하고 나머지 뭐 말년에 뭐좀 그런 느낌일까요? 그래서 5년 이상 영농을 했거나 영농을 해야 되고 나이는 65세 이상이니까 요게 이제 준비하는 시점을 한 60세 정도부터 준비하면 돼요. 예. 그죠? 이 5년 준비에 좀 궁금한 게 이 영농 경력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토지를 미리 5년 동안 갖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농지원부든 직불금 영수증에도 뭔가 이렇게 경제학 행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투자자 입장으로서. 근데 우리 나이 때는 지금은 조금은 이런 거고 예.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예. 부모님이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촌에서 농사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이름으로 직접 사면 되죠. 아, 우리는 영농 경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상관없죠. 아니 아버지 이름으로 예, 샀어. 아버지가 연금을 받으면 금액도 되니까. 아버지 돈으로 아버지가 직접 받으면 받아서, 되니까. 아, 예, 예. 그렇게. 받게 해주면 되니까. 용돈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거지. 증여세 나오지 않을까요? 아버님. 아니지. 옛날에 많이 받았잖아. 나 공부시킨다고 시골에 전답 다 팔았어. 그럼 그걸 내가 다시 돌려주겠다는 건데, 옛날에 받은 거. 웃긴 게. 갚는 거잖아. 네. 갚는 거. 네, 뭐 차용증이 없으면 그것도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어렸을 때부터 내 분유값하고, 학교 갈 때, 내가 엄마한테 뺑땅 치려고, 엄마, 나 코사인값, 사인값 필요해. 막 이러면서. 그게 뭐야?
아,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아주 수학 시간에 필요한 그 과제물이 수학 도구야. 뭐 이런. 그렇게 해서 삥땅도 치고 했어. 참 세금이라는 게 어. 알다가 모르게 이게 뭐 준영 씨한테는 그게 네. 어머니가 바로 알아서 말도 안 되지만 우리 어머니한테는 총통했어 그게. 어쨌든. 그러고 이제 또 일단은 그렇게 이제 저희 요건이 갖춰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급 기준도 또 중요하잖아요. 지급 기준? 예, 이제 공시지가냐, 이제 평균 가격이냐, 그렇죠. 그리고 그게, 종신형이냐 이런 거냐. 예. 지급 기준이 공시지가는 100% 인정이 돼요. 예. 그리고 감정가는 2018년도까지는 80%가 인정이 되는데 올해부터 2019년부터 감정가의 90%가 인정이 돼요. 그래서 농지연금을 원하는 신청하는 사람이 둘 중에서 택일 하면 돼.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택할 거냐 아니면 감정가를 택할 거냐. 자기한테 유리한 걸 높은 금액으로. 예. 예, 자기한테 선택을 많이 하면 주는 걸로 택하면 돼요. 예. 예. 그래서 감정가는 100%니까 그래서 농지연금에서 뭐 이게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얘기하자면 그냥 땅을 사서는 별 효과가 없어요. 맞습니다. 예. 별 효과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20년 뒤에 그게 3배, 4배 올라버리면 배가 아픈 거야. 미리 땡겨 쓴 걸 갖다가 거의 배를 갈랐는 거야. 황금알을 낳는 배를 거위를 갈랐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땅들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는 5억짜리인데 공시지가는 평당 가격으로 환산해 봤을 때 예. 아니 어쨌든 전체가 5억짜리인데 예. 뭐 개발 제한 구역이라든지 맹지야. 예. 맹지야. 그래서 근데 지목은 농지야. 개발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 어디 산속 외진 곳에 있는 농지야. 농사 짓기도 실제로는 힘들어. 예. 근데 경매로 나왔어요. 가격이 뚝뚝뚝뚝 떨어져가지고 뭐 한 1억 5천에 샀다라고 칩시다. 5억짜리를. 네. 근데 이 5억을 다 인정해 준단 말이지. 네. 근데 나는 1억 5천에 샀단 말이에요. 근데 1억 5천에 샀는 걸 갖다가 5억 원만큼 돌려받는 거라. 공시지가를 100% 인정이 되니까. 그리고 배우자 승계 조건이 되면 그게 조금 더 늘어난단 말이죠. 5억 원 이상, 한 6억 가까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1억 5천에 샀는 걸 갖다가 6억을 나눠서 쪼개서 받는 거지. 30년 동안. 그러니까 1억 5천짜리를 6억 이미 팔아먹고 그 돈을 쪼개서 우리 전에 그거 있었잖아. 왜? 복권은 복권인데 연금용 복권인가 있었잖아. 한꺼번에 일시답으로 주는 게 아니라 나눠서 주는 거.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이라든지 개발이 전혀 불가능한 그런 농지를 공시지가 가격보다 아주 싸게 나왔다든지 또는 감정가보다 아주 싸게 나온다든지 그런 땅들이 아주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럼 이걸 좀 이해가 되기 쉽게 한번 저희가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면은 우선 공시지가 또는 감정가격의 90% 중에 높은 가격으로 먼저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급 방식에는 뭐 계약 기간 방식이 있지만 주로 종신형을 많이 합니다. 죽을 때까지 봤는데 이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뭐 매월 이제 얼마씩 하는 거 뭐 이렇게 이제 아까 배우자 승계 조건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알아냈거는 일시 출금형 이라는 게 가장 저희 투자로서 엄청 매력적으로 느끼는 그렇죠. 거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1억짜리 토지가 있는데 공시지가 토지가 있습니다. 1억짜리. 이거를 그냥 매입을 해서 농지연금 신청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매월 약 40만 원 가까운 돈이 종신형으로 신청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20년간 받았다라고 쳤을 때 9,6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은 산 금액보다도 심지어 적어요. 근데 공시지가가 1억이라는 거는 실제 시세는 1억 5천 이상 될 가능성이 높겠죠. 보통 1.5배 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5억짜리, 1억 5천짜리를 20년간 9,600 받고 그냥
돌아가시면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서 이제 공매로 처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농지공제 처분. 그렇죠. 그리고 또 배우자가 승계한다 하더라도 10년. 1억 2천에서 3천 정도 1억 4,400이더라고. 예, 그 정도 금액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30년간 그냥 시세만큼 받고 나눠서 받고 소유권도 없이 넘어가는 건데 그 오른 시세분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신청자도 적고 사실 별로 이렇게 하는 분도 없다라는 건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또 완전 다른 효과가 나오거든요. 똑같이 1억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근데 경매로 또는 공매로 보통 토지 같은 경우 낙찰가를 50% 이하도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개발이 안 되는 땅 같은 경우는 예, 50% 이하도 충분히 되는데 저희는 이해하기 쉽게 50%에 낙찰된다고 가정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억짜리 5천만 원에 예, 낙찰받았다. 공시지가 1억짜리를 5천만 원에 받았다. 라고 했을 때 종신형 지급 방식 중에 일시 출금형이 있습니다. 즉 약 30% 정도를 먼저 땡겨 쓰는 거죠. 그렇죠. 공시지가의 30% 정도를 먼저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3천만 원. 예. 그래서 이 실제 사이트 들어가서 계산해봤더니 2,600만 원 정도가 미리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은 1억짜리를 공시지가 1억짜리를 5천에 샀는데 2,600을 미리 받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실제 투자한 돈이 2,400만 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나머지 70% 즉 7천만 원에 대해서만 20년간 종신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 금액이 매월 26만 원입니다. 예. 맞나요? 예, 26만 원입니다. 대충 26만 네, 원. 26만 원, 7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연 수익률로 보니까 324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2,400만 원 투자해서 연 324만 원 수입이 들어오니 수익률이 13.5%가 나옵니다. 상당히 괜찮지 않나요?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다가 하나 더 예. 보탤 수 있는 게 예. 원래는 지돈 주고 다 사야 되지만 예. 그 건저당이 그 전체 가격의 15%까지는 인정을 또 해줘요. 1순위를. 15%까지. 예. 그러니까 1,500만 원이죠. 예. 1,500만 원을 먼저 또 땡겨 쓸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전체 가격의 15%까지 예. 1순위 건저당이 설정이 돼 있어도 그거까지는 인정을 해줘요. 그걸 넘어서면 안 되죠. 그럼 금리는 몇 퍼센트 정도로 저희가 계산을 해야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1,500만 원을 우선 또 땡겨 써버릴 수가 있다고. 예, 1,500만 원을 근저당으로 땡겨 쓴다고요? 그 돈을 은행 거라서 빌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빌리 놓는 거죠. 빌리면 그 은행의 이자는 몇 퍼센트 정도 나갈까요? 글쎄요, 뭐 4%? 뭐 4% 정도면 4% 정도? 그러면 60만 원이 나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2,400만 원 원래 기존에 투자를 했었는데 1,500을 더 빌렸어요, 은행에서. 오케이. 그러면 실제 투자금은 9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324만 원에서 이제 900만 원에 대한 이제 1,5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이자가 60만 원 나가게 됩니다. 예. 4%를 치면? 예. 60만 원 나가게 되는데 그럼 324만 원에서 60만 원 빼면 260만 원. 264만 원 되겠죠. 그러면은 900만 원 투자해서 264만 원 수익이 들어오면은 26, 거의 예. 거의 한 30% 가까이. 거의 30% 가까이 더 올라가게 되겠네요.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거는 월 아무리 많이 받더라도 300만 원 초과할 수가 없어요. 300만 원까지예요. 그래서 이제 대충 계산해 봤더니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농지의 그 기준이 한 8억 가까이 돼요. 예. 근데 8억짜리를 한 4억에 사는 거죠. 예. 4억에 사서 아까 일시납으로 이렇게 받아 땡겨 쓰고 그리고 이제 연 한 300만 원씩 나온다 그러면 그러니까 8억 원어치를 갖다가 이제 그렇죠. 30년 동안 그 8억 원 돈을 미리 월로 짜게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뭐 10억 넘어가는 거 10억짜리도 가능은 해요. 왜냐하면 다른 자기 지인한테 한 15억짜리를 사서 분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2필지 3필지가 있으면 한 필지를 팔아버려도 되니까 그만큼 농지연금을 하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모자라는 게 문제가 되니 넘치는 건 문제가 안 돼.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예. 8억짜리 정도가 적당한 농지다. 적당. 감정당. 왜냐면 왜? 맥스로 받을 수 있는. 월 300만 예. 원씩 이렇게 받으려고 그러면. 한 8억, 7, 8억짜리 정도가 적당하고, 이 7, 8억짜리 7, 8억에 사는 게 아니라, 예. 뭐 4억 이하 정도에 사는. 그렇죠. 50% 이하에 샀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것저것 다 이용하게 되면 거의 29.3%, 즉 30%에 가까운 수익률도 낼 수 있다라는 최고. 거죠. 예. 그 정도 수익 낼 수 있다. 상당히 좋은 투자처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뭐 월세 밀릴 걱정도 없고, 그죠? 공실 걱정도 없고. 아주 좋은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농지 같은 걸 볼 때 주로 이제 계속 이제 길을 접하고 있느냐, 건축부상 도로가 있느냐, 배수로가 확보되어 있느냐, 계획관리 지역이냐, 예. 뭐 개발 가능성이 있느냐, 예. 이것만 계속 보고 예. 있다고. 오히려 이건 농지인데 개발 가능성이 전혀 없어. 그런 땅도 한번 주시해 보시라 이거지. 특히 나이가 아까 말씀드린 조건에 있는 분들은. 계속 가격이 떨어질 거란 말이죠. 특히 공시지가 대비 가격이 50% 가까이 떨어진 거는 이거는 메리트가 있다. 어디 산속에 있는 농지라고 해서 이거 참 뭐 농사도 안 되고 개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속에 진주가 있다. 진짜 월 300 그냥 아무 걱정 없이 나오면 진짜. 멋지지. 예, 월 300만 원 같으면 거의 뭐 공무원 연금 수준 정도 안 되겠나? 그러니까 이게 수익률 30%니까 월 300이면 1년에 3,60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얼마죠? 30%가 그 1억 2천 넣으면은 1억 2천만 원 갖고 월 300 가까이 수익을 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1억 2천에 대한 숫자는 좀 약해. 예, 1억 2천에 10%가 1,200이거든요. 곱하기 3 하면 30%가 되거든요. 그럼 연 3,600만 원 수익이 나오니까 1억 2천만 원 현금을 투자했을 때 그게 또 15%까지는 다 투자할 필요 없어. 15%까지 앞에 건저당 설정을 다 했을 때. 했을 때. 아까 그래서 8억짜리 가까운 거를 절반 가격에 사고 또 일시납으로 미리 돈 받고 근저당까지 30%까지? 했을 때 실제 투자금은 1억 2천만 원만 있으면 월 300 가까운 수익을 낼 수도 있다. 잘하면. 오케이. 예. 그런 내용입니다. 예, 쉽지만은 않겠죠. 근데 그래도 한번 이런 투자도 있다. 예, 그리고 또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은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한번 저희가 대표님 우리 기획을 카페 회원 중에서 한 분이 농지연금에 대한 컨설팅을 좀 해달라라고 해서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내가 이렇게 보고 듣고 하는 이게 자료와 지식들을 이것도 그냥 숨겨놓기 그렇잖아. 그러니까 또 같이 또 알아가지고 풀고 시골에 또 이제 촌에 계신 이게 어른들이 계시고 그렇다 그러면 매달 용돈 주는 것보다 뭐 한 50만 원씩 용돈 주는 것보다 한 1억짜리 농지를 한 5천만 원에 사가지고 미리 편안하게 그 농지 가지고 이렇게 한 50만 원, 50만 원씩 이렇게 어른들한테 용돈 주는 방식으로 그럼 아버지도 좋아할 것 같아. 이건 뭐 사실 뭐 건물이나 현금을 드리는 것보다 그거는 뭐 팔아버리거나 써버리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뭐 신탁회사에 맡겨서 수탁자 맡겨서 이제 저희 수익자를 아버님으로 지정하고 이런 번거로움도 없고 뭐 텃밭에서 또 지금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저 권력이나 힘이 있다 그러면 농사를 지어가면서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요. 훨씬 더 좋은 제도다. 농지연금 제도를 많이 활용하시라. 그리고 다음에는 주택연금도 한번 저희가 다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밀린 게 많아. 전에 하던 거 말하는 거, 부동산 종별 투자법, 뭐 이거도 오피스텔 얘기한다 그러다가 오피스텔 건너뛰어버리고 지금 왔는데 오피스텔을 할지 주택연금을 주택연금 할지. 같은 경우는 되게 좋은 게 그 보험 계리사처럼 실제 이 사람이 언제까지 살았을 때 얼마를 지급해야 되고 이 건물이 얼마나 오를지 판단을 해서 자기네 회사 공사 수익을 뺀 그 딱 철저하게 계산된 그 금액을 이렇게 산정해 주고요.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즉 50년 더 산다 쳤을 때 평균 가격 중간값 계산해서 거기까지 오를 가격을 산정해서 이렇게 보험금을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주택연금과 주택금융공사에서 하는 분이 저희 대학원에 와서 한번 강의를 해주셨어요. 아주 좋은 그냥 복지더라고 복지. 왜냐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주택연금 가입을 해도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집을 팔 때 시세 차익이 많이 나면 자식들한테 다시 돌려줍니다. 그래요? 예. 이거는 거의 복지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 수익을 안 남깁니다. 그러면, 강남에 있는 65세 정도의 노부부가, 그렇죠. 예. 그걸 주택연금으로 미리 받고, 예. 나머지 금액은 자식들한테 나머지 금액은 돌려준다. 예,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 이제 그 상속 절차에 따라서, 그냥 매각해서 남은 돈 주세요. 또는, 우리가 뭐, 알아서 가져가서 처분하고,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얘기해보면 상당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다음에는 주택연금이나 오피스텔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이 선생이 없어서, 요즘 이 선생이 아주 바빠요. 아니, 요즘 로스쿨 학생들, 예. 주관식 서술형 답안지, 예, 채점. 그거 첨삭, 채점한다고 거의 날밤을 새고 있어요. 100개씩 이렇게 들고 그걸 채점하고 그렇게 한다고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우리는, 농지연금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자, 139번째 부동산 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방송, 농지연금 얘기를, 끝으로, 적겠습니다. 네. 오늘 일요일에 참석해주신 노준영 씨 고생 많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